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을 알아봅니다. 월요일의 프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금리 인하 시대 대응 전략은 네, 글로벌 금리 인하기에 도래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미국과 일본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피벗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체크사항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봐야 될 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내리나 마나라는 쪽에서 시작부터 세게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고용 보다가 금리 인하 또 더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럼 추가로 50bp 인하는 이쪽 얘기가 또 지난 일요일 날 지난주에 또 미국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죠. 추가로 50bp 더 내린다. 어떻게 네. 될까요, 시장이? 점도표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예견이 됐었고요. 네. 예, 50bp 더 내리면 연내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1% 내려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게 빠르게 되면 금리를 내린다라고 예. 하는 미국 시장의 동향들이 확인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러면 일단 B컷 이후에 어떤 것들이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나 네. 자산별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금, 비트코인 또 미국의 예상 밖의 또 나스닥보다는 다른 쪽이 조금 더 그렇죠. 강한 모습 네. 이런 게 눈에 띕니다. 나스닥이 못 가면서 그 나스닥 안에서도 제일 네. 못 가는 섹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반도체입니다. 어,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뭘까요? 반도체가 경기 민감적인 측면들이 높은데 네. 그나마 AI 관련된 쪽들은 막 좀 힘을 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구성하는 항목 쪽에 때문에 ASML 같은 경우도 목표가 하향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갑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그냥 금리 인하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된다라는 것 가지고만 좋아할 걸로 보여지지만 그 이면으로 가게 되면 네. 고용이 어떻게 될 것 같기 때문에 50bp를 인하한다는 요 연결고리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경기에 대해서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는 있지만 경기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 가지고 좀 두들겨 볼 겁니다, 시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그에 따라서 변동폭이 좀 커지는 시장의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즉 한편으로는 경기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금리를 세게 하는 건 좋은데 현상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폭이 커진다는 흐름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계속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경기가 안 나빠지는 모습들이 확인되면서부터 어떤 금리에 대한 유동성 효과를 좀 더 챙겨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그 대선 어느 정도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즉 추세는 맞춰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출렁임들은 계속 보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의 한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환율 측면으로 볼까요? 그러면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는 국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미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해당 통화는 약세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른 해당 통화들은 또 강세로 가야 되는데 미국만큼 경기가 지금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기가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쪽이 그나마 일본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신흥국들은 초토화합니다. 한국이 경기가 좋은가요 지금? 네, 아직 네, 매수가 퀘스천마크. 어렵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면 다른 통화 쪽으로 통화의 강세폭이 강하게 이어지느냐? 못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나마 경기가 나은 일본 같은 경우가 엔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뭐 140엔대까지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계속 체크해야 될 게 요거 같아요. 네.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지금 144대까지 해서 지금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에다 총재 얘기했던 부분 가지고 그냥 편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주말 가게 되면은 또 자민당 총리 선거가 있죠. 네,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 그러면은 지금 돌아가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빨리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약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독이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바뀐다. 금방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되면 해당 통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하는 일본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시장에 장기적인 또 매물 부담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쪽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염두는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바닥 찍고 그냥 V자식으로 쭉 가겠어라고 대응하는 것보다 출렁임들을 염두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는 지금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안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되게 유리하지만 네. 아마 이런 플레이를 좀 염두를 하고 같이 트레이딩에 접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리고 또 주말 넘어갈 때는 현금 조금 좀 갖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큰 틀적인 입장 쪽으로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가장 부각받는 게 금. 네. 최근에 두 번의 금리 인하기 동안에 금은 금리 인하 시작부터 31%씩 다 올랐습니다. 31%, 올해 35%. 가장 주목받는 자산. 그렇죠. 네. 네. 근데 의외로 가장 직전에 금리 인하했을 때는 금리 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 뭐가 많이 올랐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네, 그게 더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3번의 저점을 찍었습니다. 반감기 끝나고 한 6개월 지나고 나게 되면 그때부터 모멘텀 확보됐었을 때는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은 만약에 금만 보지 마시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쪽들도 변화가 들어오겠다는 거 염두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5대5나 제 입장으로는 가상화폐가 7, 금이 3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중요한 포인트들을 쏟아내 주셨는데요. 빅컷에 따라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잔존해 있다라는 부분에 따라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은 어쨌든 금리 인상으로 가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의 하락, 엔화의 강세 가능성 남아있다는 점은 또 시장의 글로벌 수급에 있어서의 좀 부담, 우리 장에서도 역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변동성 계속된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주말 전에는 좀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잘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반도체는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 덕에 그래도 좀 유동성적으로 시장 내부에서 좀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라는 것, 그리고 금, 비트코인 쪽이 우세할 가능성 염두에 두고 대응하자, 비율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리 인하기 대응할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성장주인데 네.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뭘 그렇죠. 봐야 될까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성장주 개념 쪽에서도 한때는 제가 빅테크 기업을 성장주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금리 인상기 때 현금 창출력이 높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충분히 단기 자금을 잘 운영해 왔죠. 그거에 따라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원래 금리 인상기 때 더 잘했고 지금 같은 기회는 좀 늦죠. 종목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좀 축 처졌다가 이제 막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시기 쪽에서 그런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지금은 성장주의 개념들이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제 올해부터 터하는 것들이 바이오 쪽이겠죠. 그런 것들이 좀 이어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뭐 다 바이오주는 하도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패스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주를 볼 때 그거 하나만 누누이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워낙 변동성이 큰 섹터이기 때문에 차트 뚫어서 직전 고점 돌파해서 와 더 간다라고 하는 거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바이오주는 그때 보면 이렇게 사람들 좀 따라오는가 그러면서 또 확 매물 던지고 그다음에 다시 또 출렁임 나오고 돌리는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특히 과거처럼 중소형 쪽이나 기대감만으로 많이 움직이는 섹터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 갑니다. 쫙 하고 그냥 갑니다. 갔다가 고점에서 와르르 무너뜨리는 이런 패턴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의 바이오는 체력들이 좀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또 그걸 같이 이용해서 독점적인 계약 맺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비교라고 하게 되면 과거와 많이 달라졌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또 그동안 준비를 잘해놨고 그런데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수혜를 받는 CMO 쪽들도 다시 부각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차트 이쁘다고 아니면 지금 다 바이오만 얘기한다고 고점에서 덕 사시게 되면은 주가 재미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섹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쪽에서는 변동성을 좀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겠지만 추세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이 많은 쪽들이죠. 신재생 에너지도 좋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력원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높다는 거. 미국 시장에서는 원자력도 급등하기 시작하죠. 네, 국내는 조금 많이 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화와 함께 커지게 되면은 신재생 커지게 되면 나오는 게 뭡니까? 당연히 연결되는 전력기기 쪽, 거기다가 이번엔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ESS가 뭐 설치가 폭발적으로 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가격들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40%좀 떨어진 쪽으로 들어가서 ESS를 구성해서 만들면서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결합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만들어놔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 늘어나는 게 이런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가격은 40% 떨어졌어도 Q는
확대는 100%랑 나온다. 그러면 업황들이 나쁘지 않다는 증거겠죠. 거기다가 배터리 가격만 조금 턴한다. 그러면은 지금 기조에서 가격이 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주문 안 할까요? 전력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ESS는 계속 본치는 게 맞다.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적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주시죠. 이게 금리 인하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섹터, 실적주가 될까요? 성장주? 네, 금리 인하기에 또 하나 바라봐야 될 섹터 쪽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왜 봐야 되냐면은 한국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됐다가 꺾었다가 요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도 여전히 실적을 바라볼 수 있는 수출 쪽에 대한 동향들이 여전히 좋다. 아마 수출 관련된 쪽의 데이터들은 10월 달쯤 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10월 달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반도체가 터났던 시기죠. 그러다 보기 때문에 10월 달 가게 되면은 기저효과 때문에 수출은 거의 한 자리 숫자대 안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실적을 이끌어낸다라는 쪽의 섹터들은 다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전력기기 있을 거고 방산이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또 라면 같은 이제 식료품 쪽들 이런 쪽들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같은 수출 데이터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예 정체네가 아니라 오히려 보통의 수출 평균 대비해서 높은 모습들을 가져가면서 여전히 주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성장하는 쪽이죠.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겁니다. 네. 바이오주 주의할 점 말씀해 주셨고요. 여전히 시장이 중심에 있을 것이지만 주의할 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중심에 있는 이런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전력기기나 ESS 쪽이 좀 더 강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실적 확인되고 있으면서 성장 기대감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 또 분류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반도체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언제까지 부진할까요? 또 여기서 더 하락할까요? 너무 하락한 거 아닌가요? 하락은 끝났다고 봅니다. 하락은 끝났다고 보는데 그러면 하락 끝나고 V자식으로 팍 도느냐? 이게 지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반도체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할 때 일단 물론 내 매수가까지 오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중기 저항권까지 빠르게 들어온다 그러면 한 20-30%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가 하는 전략들을 세우시는데 고객의 흐름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5일 날 실적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또 10월 초에 가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해야겠죠. 그 과정 쪽에서 지금 당장 나오는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 되는 전망치가 별로 안 좋다는 그 가이던스를 좀 체크를 하겠죠. 즉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게 맞냐 틀리냐를 검증을 할 겁니다. 업체 입장 쪽으로. 근데 그게 아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분위기는 바뀌겠죠. 하지만 지금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벌써 7월 달이 고점입니다. 8월 달 꺾였습니다. DRAM 쪽은. 9월 달은 20일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8월 달 거 못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숫자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 대해서 분위기가 확 돌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올라오게 되면 비중 많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중기 저항권 영역 쪽에서는 조금 정리해 주셨다가 다시 매수한다, 저가 매수를 한다, 안쪽으로 보시면서 대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메모리 따른 수출 동향에 대한 변화들을 그대로 몸으로 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램, 특히 이제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IT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모두 다 잘 몰라도 되시고요. 그냥 디램 가격들이 다시 터졌는지 안 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매일 접속하셔서 디램 가격대 동향들을 보시면 되는데 그게 쉬운가요? 또 어렵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흐름들을 체크하실 때 그러면 중요한 건 애플 잘 팔린다, 아이폰 잘 팔린다, 아니면 보니까 나도 어느덧 내가 AI가 되는 PC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요의 기반 쪽으로 바뀌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일단은 좀 늦을 것이다. 바닥은 찍었습니다만 늦을 것이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그나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항상 늦게 되면 다른 섹터들이 강합니다. 그걸 좀 충분히 이용하시고 차라리 됐다 싶을 때 반도체 쪽을 강하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 관점들을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네, 반도체주 본격적인 반등의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김민수 대표였습니다.